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교통 분야 주요 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당장 GTX A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준공부터 미뤄지고 있고 GTX B와 C 노선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GTX D, E, F까지 신규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권의 장밋빛 공약만 믿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 꽤 많죠. 자, 현재 GTX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많은 공약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한 임원이 업계에서 20여 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배운 것과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를 두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엮은 책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은 부의 비밀부터 실질적인 삶의 노하우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데요. 돈과 인생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담은 책, 잠시 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코스피가 3,0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한 주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돌파한 게 3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48% 44포인트가 올랐고요. 3,021.84에 코스닥은 1.15% 9포인트가 올라서 네. 791.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사실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더 강도를 높여서 주고받으면서 중동 위기가 상당히 고조됐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장 초반만 해도 지수가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초반에 그리고 외국인도 사실 팔자 우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중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때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상위주들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돌파하다 보니 시장 전반에 이제 강세장에 대한 낙관론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장이 극과 극을 달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작년에 꼴찌였거든요. 글로벌 수준 거의 꼴찌였어요. 네. 지금 올해까지는 24% 수익률입니다. 글로벌도 1위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은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외국입 수급이 개선되는 것과 함께 증시가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미국이 일으킨 관세 전쟁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주요 국가들과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 이런 가정하에 보면 네. 금리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시점이거든요. 네. 거기에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증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개선 작업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강세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보면 증권사들이 한 3,200포인트까지 눈높이를 높였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PBR 기준으로 0.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 가치만큼만 지수가 딱 올라가게 여기까지만이라도. 된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네. 10%더 올라가는 거예요. 0.9인가요? 95 정도 오지 네, 그 않았나요? 정도. 9. 네. 그러면 우리 이전 최고점이 2021년에 기록했던 3,305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럼 정말 올해 안에 그 숫자를 다시 볼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여전히 지뢰밭이 있는 거는 관세 리스크라는 게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점. 그리고 네. 지금 뭐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요? 네, 오늘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가 열렸고요. 네. 여기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참석해서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네.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는데요. 이 AWS와 함께 울산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설을 합니다. 네. 8월에 착공을 하고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단계로는 2027년까지 40메가와트, 2029년까지는 103메가와트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 AI용 GPU만 6만 장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금액은 이제 SK그룹과 아마존이 합쳐서 7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울산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1기가와트 규모까지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100메가와트니까 10배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고 네. 이게 이제 AI 고속도로 인프라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울산을 AI 특구로 지정해 달라라고 건의하기도 했고요. 네. 뭐 AI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서울 강남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다른 지역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서 이제 강남 3구와 비강남 지역의 신고가 거래 또 평균 매매 가격 등을 비교를 했어요. 네. 1월부터 4월까지 강남 3구에서 이제 기존의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가 집계를 해보니까 1,63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걸 이제 다른 자치구 신고가 건수에 비교를 해본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세 지역을 합친 것보다 25배 이른다라는 네. 결과가 나온 거죠. 분석 기간에 이제 전체 거래 중에서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남 3구가 32.7%, 노도강은 2.8%에 그쳤습니다. 네. 이걸 이제 국민 평형 기준 84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 기준으로 보면 평균 가격은 강남 3구가 23억 8,370만 원. 네. 그래서 직전 최고점인 2014년과 비교해 보면 11%가량 상승한 반면에 네. 노동강은 평균 7억 3,662만 원이었는데 이건 또 직전 최고점이었던 2021년보다 오히려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평균 매매가 차이 역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16억 4,708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강남 3구가 223%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집값 고점 시기였던 2021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160%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양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진 셈이죠. 하지만 이제 집토스가 분석하기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강남 3구의 급격한 상승이 먼저 나타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런 노도강 지역도 가격이 오르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강남권 지역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6개월 시차를 두고 비강남 지역도 단기적으로 보면 정고점 수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집값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에 해운 운임이 급증하면서 수출 기업들 채산성 악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해상 운임 기준 지표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상하이 지역에서 전국 주요 국가 15개 국가로 얼마나 물동량이 오고 가는지 이걸 이제 지수화한 건데 네. 이게 지난 13일 기준으로 2088.24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네. 4월 말은 1340.93포인트였어요.
이게 7주째 오르면서 55.7%가량 이게 급증을 한 겁니다. 왜 급증했냐라는 걸 보면 일단 미국과 중국이 그 사이에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상호 보복 관세를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물동량이 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터졌죠. 중동 정세가 격화된 영향 이런 것들이 겹쳐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류 비용까지 오르게 되면 수출할 때 이제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죠. 네. 보통 이 지수 기준이 2000에서 2300선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운임 부담이 상당히 수출 마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네. 수출 채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근데 이 지수가 널뛰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1000포인트 수준에서 2000포인트를 훌쩍 넘기는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도 운임 가격이 일시적으로 거의 40-50% 이렇게 오르면서 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의 타격이 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문제가 중동 지역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 전략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분쟁을 겪기 전에 이런 지역들 이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런 인접국으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 네. 이게 중동 분쟁이 지금 확전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들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동 수출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예상을 하고 있고 해운업계도 이 운임이 올라서 좋을 것 같지만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중동 사태 단기에는 단기 특수를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역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들이 막히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물동량의 10% 넘게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만약에 막히게 되면 사실상의 대체 항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운업계도 지금 상황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뉴스 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나와서 주말 잘 오겠습니다. 쉬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특별한 뭐 이렇다 할 부동산 대책을 내놓진 않았는데 이 세종시로의 그 행정도시 이전이라든가 또 GTX 확장 등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한 목소리를 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GTX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집 보면 GTX A, B, C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 뭐 연장하고 또 신규 노선인 D, E, F도 속도를 내겠다고 이렇게 밝혔었죠. 수도권은 물론 관련 지역에서는 이제 GT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GTX B, C 노선의 건설사들이 투자 철회에 나서면서 사실상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뭐 오늘만 해도 보니까 GTX B 용산에서 상봉간 그 재정 구간의 올해 예산 약 2,968억 원 중에서 1,223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제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형 사업은 주의 깊게 제대로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GTX 사업성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문헌학자입니다. 김시덕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선 이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지켜보세요? 계속 바쁘게 다녀보셨죠? 예. 지난번에 마지막 드린 게 대선 끝나고 뵙자고. 맞아요. 네. 근데 역시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선은 사실 개발이나 부동산 공약이 다 애매했죠. 사실 이거는 그런 공약을 위한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은 그랬었던 거고 네. 내년 3월에 지선을 대상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GTX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A 완성이 지금 언제 될까도 사실은 이제 불확실한 상태고 네. BC는 그렇고 네. 사실 지금
이제 미뤄진 사업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위례신사선이죠. 거의 잊혀질 정도예요. 16년 전부터 네. 방금 네. B 말씀하셨습니다만 GTX 네. 이것도 대형 사업자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 문제인데 위례신사선도 그렇거든요. 용산개발하고 원래 함께하려고 했다가 네. 용산개발이 무산돼 버리면서 이제 무너져버린 네. 사업이라 예. 참 전체적으로 암담합니다. 지금 BTS B 같은 경우 오늘 나온 뉴스가 그쪽에 이제 나무 식재 작업을 시작했다고 또 기대 부풀어 계시더라고요. 송도에서 철도를 놓으면은 이제 네. 나무 심어야 되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한낱 신락하는 꿈을 품고 계시는 건데 네. 실제로는 이제 사실은 대형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송도면 인천도 있고요. 인천, 거기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지금 나무를 심어서 뭔가 변화가 뭔가 있을 하려고 거라고 한다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예. 사실상 예산은 지금 이제 삭감이 되고 삭감되고 있는 거고. 있고 민자업체 하나 빠져나갔고 네. 근데 돈을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그만두겠다는 게 예, 아니라 예, 그렇죠. 올해 당장 예. 이제 빨리 이제 공사가 진척이 없으니까 일단 올해 예산에서 그렇죠. 좀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착공식은 했습니다 이미 B가. 근데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시근했는데. 예. 네. 근데 참 이게 철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유관 전통인데 착공식까지 하고 네. 안 하는 사업 되게 많았어요. 그랬나요? 예. 그래도 결국은 다 되죠? 아니요.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이제 서해안선이라고 아, 그것도 가물가물해요. 그 서해선 말고 네. 60년대부터 있던 계획인데 아, 박정희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예, 맞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와서 삽까지 펐어요. 커트까지 하고 네. 그리고 무산됐어요. 아. 그걸 지금 그 지역 정치인들은 다시 부활시키는 중인데 아. 그런 사업이 되게 많아서 근데 그거하고 또 GTX BC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BC는 그렇습니다만 네. 저 BC까지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DEF부터는 사실은 약간 네. 상당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지금 이제 GTX는 그렇고요. 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시장은 지금 네. 여기서 지방선거 대상으로 네. 특히 이제 공공기관 이전 행정 수도를 당장 안 옮길 거라는 건 이제 모두 알고 계시니까. 당장은 안 하죠. 네, 당장 안 하죠. 네. 일단 네. 용산에 계시고 네. 이제 청와대 가신다니까 네. 거기서 언제 다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모르는 상태죠. 본인도 모르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네. 저기 임기 내에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거기 그러니까 아니죠. 뭐 어떻게 한다는 예, 거였죠? 정확히 잘 그러니까 기억이 안 정확히 나네요. 이제 네. S1 지구라는 지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국회의사당을 옮긴다는 거는 거의 뭐 정확한 사실이고 네, 네. 거기에 대통령실도 가면 좋은 건데 네. 그 기본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가야 움직임이 보여야 보이는 거지 네. 지금으로서 확답할 수 없다. 게다가 요즘 충청권의 걱정이 네. 해수부 부산 가져간다 그러고 네.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몇 개의 기관이 있는데 네. 그건 또 경남 사천이 달라 그러고 그럼 우리는 뭐가 오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던 것도 빠져나갔는데 행정수도는 믿을 수 없다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아마 8개월 사이에 지선 관련으로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방향은 공급을 늘리고 말씀하신 네, 네, 대로 4기 신도시까지 네, 심지어 네.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GTX 노선 확장 이렇게 됐는데 시장은 이제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이 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일반 아파트값만 네.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강남이란 책을 쓰셨기 때문에 네네. 또 지난번 나오셨을 그렇죠. 때 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강남이라는 게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그렇죠. 아니고 사실상 정부 주도로 했다기보다는 민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강남이라는 게 그렇죠. 언제 탄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무슨 하수라든가 인프라 같은 게. 게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네. 그 땅 밑으로 들어가면 좀 안전하지 않은 게 그렇죠. 있다. 지금 비가 또 많이 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걱정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뭐 싱크홀이나 이런 불안한 요소는 많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죠. 가고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예. 부동산은 심리니까요. 일극이 됐기 때문에 일극인 네. 거고 네. 이거를 대체하려면은 뭔가 좀 국가가 망하는 수준의 급변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네. 부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거나 네. 6.25 전쟁이 터지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미 확립된 부가 움직이진 않을 거다. 여기서 이제 넘쳐나는 부가 넘치는데
그 방향은 네. 강남구나 서초구의 주변 지역인 뭐 네. 동작구나 성동 요즘 말 많은 네. 네. 또는 분당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지 네. 아마 다른 방향은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제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남쪽으로 그렇죠. 동남부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벨트 이런 그렇죠, 얘기도 좀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거는 네. 좀 다르게 논점을 그렇죠. 바꿔서 원래 얘기하기로 했던 GTX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GTX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네, A는 이미 좀 많이 왔긴 그렇죠. 많이 왔죠. 왔죠. 네. 그런데 B, C가 아직 시작도 못했고 네, 네, 네. 착공식만 했고. 자, 그럼 A도 아직 지금 많이 오긴 했지만 다 안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쯤 될 거예요? 그 처음에 부동산 시장이나 정부 네. 측에서 말한 거는 원래 올해면 이미 완성됐었어야 됩니다. 삼성역도 내리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럼 저도 참 편한데 일산 살고 있어서 서울역까지 와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재 삼성역을 통과는 서진 않되 네. 통과해서 서울역부터 수서까지 가고 성남까지 간다라는 게 네. 뭐 28년이면 된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취합하거나 네. 또는 주변의 연구자들 또는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30년대가 돼야 네. 아마 서울역 수서간이 연결이 되고 아니 삼성이 연결이 되고 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하고 이게 연동되는 사업이거든요. 코엑스 앞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거기도 네. 수서까지 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네. 아마 넉넉 잡아 30년쯤 되면 네. 이제 삼성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네. GTX A가 운정에서부터 킨텍스역, 대곡, 창릉, 연신내 쭉 오다가 서울역까지 네, 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된 건가요? 그렇죠. 안 된가요? 창릉은 아예 아직 없고 네. 서울역까지는 옵니다. 네. 제가 킨텍스에서 자주 오는데 21분 서울역까지. 21분. 네. 그리고 중간에 빠져 있고 빠져 있고 삼성이 빠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 수서부터. 수서에서 성남 용인 동탄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개통이 작년에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연결을 지금 못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업뿐 아니라 뭐 신안산선, 뭐 세종포천 지금 다 그렇습니다. 네. 건설비가 오른 게 네.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인들이시니까 아파트값만 보시는데 사실은 토목 사업에도 영향을 주죠. 아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네. 그 중요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거라 A도 지금 이거 안 되고 있고 네. 그 B, C는 더 영향받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수도권 광역 철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GTX A가 일부 이제 구간 제외하고 개통이 됐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있는지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돼야 이게 네. 앞으로 BC든 뭐 DF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타당성 효과라든가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개막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A의 일부 구간, 네. B의 일부 구간의 효과가 확실하다. 네. 나머지 구간은 좀 애매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A의 수서부터 남쪽 구간은 네. 워낙에 경쟁하는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광역버스부터 네. SRT까지 그러네요. 효과가 떨어지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적자가 많아요. 그리고 운정부터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까지는 네. 여기는 대체 수단이 부족했어요. 자유로는 맨날 막히고 그래서 개통하자마자 히트를 치고 있죠. 수혜자시군요. 저도 수혜자입니다.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운정부터 서울역까지는 그러면 민자 구간이고 네, 예. 그러면은 서울역부터 삼성 수서까지는 재정 구간이에요? 일부 구간이 있죠. 일부 구간. 그렇군요. 재정 구간이 있는데 이제 네. 사업이 많이 미뤄졌던 거죠. 지금 B, C는 그럼 전부 다 이게 민자 구간이에요? 아니, 재정 섞여 구간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네, 말씀하셨지만 일부 네. 구간은 예를 들어 상봉 서울 동쪽의 상봉 같은 곳들은 네. 이거는 원래 워낙에 경의중화선이 이런 노선들이 약간 좀 엉켜 있습니다. 네. 약간 하중이 심해요 적체가.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사업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되긴 된다. 네. 되긴 되는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어서 미뤄지고 있고 지금 사실은 착공을 언제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나무 심는 거로 사람들이 마음 설레는 겁니다만. 근데 되기만 하면 송도부터 서울역 구간은 몇 분 걸리는 거예요? 이건 좀 대봐야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한 20몇 분 정도. 그렇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B가 여의도를 거쳐서 용산, 서울역, 청량리, 그렇죠. 상봉 이렇게 쭉 올라가 그렇죠. 마석까지 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된다면 너무 좋은데. 된다면 좋은데 예. 이제 수요가 있는 구간이 송도 서울역 구간 수요가 있는데 네. 동쪽 구간에 수요가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근데 그런 걱정들도 있죠. 그럼 수요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B 나무 심는 얘기가 왜 송도에서 나왔냐면 네. 하면 그쪽을 먼저 할 거기 때문인 예. 거죠. 자 그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게 국가의 큰 틀에서 어떻게 뭐 수도권의 그 어떤 교통망을 네. 깔고 이런 거는 이제 국가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인프라가 갖춰지면 네. 많은 분들이 또 편의를 얻게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일부는 또 내가 사는 지역이 좋아질까 네.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사하려는 곳에 이런 게 들어서면 좋을까라는 참고를 하는 사항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네.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오면은 이제 네.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GTX A 노선 기대감에 네.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개통된 지역에 네. 그 효과가 있었던 거로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효과는 확실한데 네. 아직 서울역 삼성역 구간이 위헌성이다 보니까 다들 네. 좀 안타까워하는 게 있죠. 그 고향 일들 이쪽 분들이 의외로 삼성이나 요 경기 남부 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십니다. 어디 계신 분이요? 저희 고향이나 파주에 있는 아 분들. 그래요? 예. 여러분 광화문 쪽이 많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강남이 한국의 일극이라는 게 이미 중심성이 글로 가버렸어요. 전 쏠려버렸어요. 분당 이런 쪽은 강남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고 네, 그렇죠. 고향 이런 분은 광화문이나 여의도 이게 꼭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쪽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랑 연결되는데 예.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이라든지 네, 네. 또는 불광역 네. 또는 2호선 샤루스길 있는 여기가 네, 왜 네. 뜨냐면 어. 강남 출퇴근 라인이라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고향 이거 파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수요가 있다 보니 확실한데 네. 이제 다들 25년에 완전 개통한다는 걸 믿고 들어가셨다가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출퇴근에 너무 고역이고 예, 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중간에 거예요. 끊겨버리는 거니까. 아직.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철도는 완성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럼 완성되고 들어가면 너무 비싸지니까. 지금 좀 미리 좀 사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 내 계획하고 맞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감내하고 들어갔는데 네. 너무 늦어지면 생각보다 좀 근데 힘들어지기도 철도는 그런 하고. 겁니다. 철도가 그런 거라는 걸 인식하시고 너무 본인의 인생 계획 1, 2년 가지고 맞추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게 일단 돈 문제고 그렇죠. 또 그 지역 민원 이런 것도 많습니까? 민원보다 이거는 해달라는 민원이니까요. 민원이 있다면은 우리도 세워달라 정도인데 네. 뭐 인천 내에서 좀 한두 군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네. 더 세워달라고 그 정도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C 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죠? C가 노선은- 남쪽에는 수원부터 의왕, 금정, 맞습니다. 인덕원, 과천, 양재 쭉 올라가서 탐성에서 또 같이 만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왕십리, 광운대, 창동에서 의정부, 덕정에서 이제 서울 맞습니다. 북부로 올라가네요. 양주까지 가죠. 네.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여기도 시작도 못했어요? 시작 못했죠. 아. 지금 B가 이제 시행사 운영할 때가 코렐로 된 거고 C는 아직 애매할 겁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C의 일부 구간은 기존 철도 노선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경춘선 어디하고 같이 쓰죠? 저기 그 여러분이 소고 1호선이라 부르시는 경원선 청량리부터 예. 이쪽이 다 예. 경원선이 경원선이요. 원산 가던 라인인 네. 그래서 일부는 있기 때문에 이용할 거고 네. 수원 쪽도 마찬가지로 되긴 됩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긴 약간 민원들이 있어요. 몇 군데 피해달라는 식으로. 음마 아파트가 대표적으로는 피해달라고. 네. 대심도긴 하지만 불안하다 이런 게 또 있고 해서 아파트에 뭐 진동을 네, 줄 수 있다든가 혹시 뭐.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거 어떻게 결론났어요? 참 음마 아파트.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지만 아직 그 돌아가기로 하진 않았죠. 예 아직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니까요. 네. 이거 근데 거기서 스탑이 있으면 본인들은 편하지만 지나가는 건 싫을 수 다 있겠네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아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자, C는 너무 좀 기대하지 마세요. 많이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A, B, C가 순서대로 이제 발표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먼저 된 거고 예, 그다음 예. B, 예. C. 자 이제 C까지도 좀 시까지 기대하지 될것 말라 같아요. 그러셨는데 아니, 기간은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되긴 될 것 같아요. 되긴 되는데 내가 탈 수 있을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제가 생각이 앞으로 들어요. 2년간 집을 갈아탈 건데 아파트를 그때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네, 네, 말라. 네, 네. 자 그러면 DEF에다가 플러스 뭐 GH 그렇습니다. 해서 뭐 이른바 GTX 플러스 노선 예. 추진한다는 건 좀 무리겠죠. 혹시 부동산 인근 음. 이런 데서 이런 게 들어올 테니까 사주시면 좋아요. 뭐 이러면은 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믿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언합니다. 네. 당장 C도 지금 수원까지는 확정인데 아마 평택 지자까지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 요금이 SRT 요금이랑 같아져요. C가 어디까지 가요? 현재는 수원. 수원인데 어떻게 평택 지제까지 뭐 내려올 수 있죠. 병점, 화성 병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갔는데 얼마 전에 천안도 지금 C가 올 거라고. 기대들 하고 있어요. 5천 원 돈으로 그 한다고. 얘기를 정치인들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제 뭐 많이 던집니다. 그게 그래서 지방선거 공약집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네. 이제 카더라가 많죠.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이 좀 워낙에 철도를 또 이게 공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었나요? GTX부터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막 엉켜 있습니다. 희망과 팩트와 허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공약집에 있던 게 의지가 없거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당장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처음부터 말씀. 의지가 없는 공약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네. 거는 공약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많이 하잖아요. 조언들을.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걸러들이시라. 아, 네. 아까 그 지선을 앞둔 방향으로 지금 예. 이제 어떻게 뭐가 그렇죠. 뭐가 나올 거다.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지자체 이런 데서는 그래요. 그 우리가 GTX 신규 노선 네네. 유치하겠다. 예. 뭐 플러스 유치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은 유인은 있겠네요. 지자체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이미 정치인들이 말을 한 건 있으니까. 또 얼마 전 강원도 뭐 방송사 가서 인터뷰했는데 거기도 네. 이미 뭐 GTX 연장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신중하게 보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항상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일국으로만 가는 거 그렇죠. 서울 중심에 이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너무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하고 밀집돼서 그렇죠. 너무 살기도 힘들고 지역은 너무 낙후되고 소외되고 그렇죠. 소멸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GTX라는 건 결국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틀에서 국가 균형 발전하고는 방향성이 달라서 맞습니다. 매칭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수도권, 제가 말하는 대서울권 이외 지역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대서울권 대서울권 이외의 지역들. 이외의 지역들은 그걸 불만인 거예요. 예. 균형 발전이라 말을 하면서 사실은 행정가들이 핵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쪽만 발전시키는 거 아니냐가 불만이에요. 네. 뭐 약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GTX는 A가 분리되어 있는데도 네. 개통을 시켰어요 각각. 네. 그런데 부산 창원가는 네. 부전 마산 철도라는 거 공사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중간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끊겼거든요. 바닷물. 5년 전에. 그럼 어떻게 뚫어요, 거긴요? 이제 뭐 어떻게 난공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양쪽 구간 안 해주냐고. 그 서울 이쪽은 분리된데도 하는데. 일단 하는데. 네, 이쪽은 왜 일단 안 해주냐고 5년씩이나. 네. 그래서 오래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균형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인류의 발전이라는 게 길과 밀접한 거 아닙니까? 길이 뚫려야 뭐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길이 옛날에는 발로 가지만 이제는 네. 철도, 그렇죠. 특히 고속철 이렇게 정말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게 맞습니다. 있어야지만이 발전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KTX도 생겨서 네. 서울 부산 되면 그렇죠. 서울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산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산보다 서울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것도 있어서 맞습니다. GTX도 그런 효과가 있죠. 과연 생각했던 만큼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그러니까 업종마다 달라요. 의료는 위험하고 네. 그러니까 의료와 숙박은 위험합니다. 네. 다 빠르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네. 대신에 다른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과를 보죠. 아, 그렇겠네요. 예, 분야마다 다르게 보여서 봐야 돼요. 각지에서 놀러 가니까. 특히 KTX보다 SRT가 생기면 지역 병원이 크게 위험해져요. 수서역에 내려서 탑5 병원에 가거든요. 그 앞에 기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딱 7시부터 다 병원으로 그렇습니다. 옮긴다고. 딱 맞는 시간 맞춰가지고 새벽에 제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체열하는 시간에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GTX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균형 발전보다는 경기 외곽의 1, 2,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네. 어차피 직장이 서울이니까 출퇴근용으로 만든 거라서 조금 이제 의도한 건 다른 것 근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 외의 분들을 배제한다기보다 이미 너무 많이 몰려 있고 네. 서울 외곽에 있는 분들의 네. 출퇴근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렇죠. 그걸 또 해결하는 정부의 어떤 의지는 또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못한다고 욕하거나 안 지킨다고 이럴 게 아니라 네, 이제 행간을 잘 보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조금 늦어질 수 네, 있다. 네. 철도는 이런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의 선택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접근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분들께 GTX를 포함해서 네, 네. 아니면 GT를 떠나서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예, 많은 예. 전문가들 만나보시는데 너무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방송이 왠지 이게 서울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지역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다들 보면 집값 얘기하는데 왜 내 집이 없을까? 다 서울의 핵심 지역에 집이길 바라니까요. 그러니까 없죠. 집은 많아요. 집은 많죠 사실. 미분양된 데도 많고. 근데 네. 다들 서울 핵심 지역에 저기 이태원이나 강남 3구에 있기를 바라니까 집이 없죠. 여기는 공급 부족입니다 언제나. 네. 그러니까 집의 형태가 꼭 신축 아파트일 필요는 없는 거고 빌라 같은 것도 이제 고르기에 따라서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단독주택도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예, 예. 괜찮은 거. 그리고 잘 조용하고. 살펴보고. 네. 흔히 드리는 말씀이 저기 성당 있는 주변 빌라들은 좋습니다. 조용해요. 이런 임장하면서 얻은 힌트들. 네. 지역들이 좀 차분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 꼭 서울에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저도 고향 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합니다. 네. 일단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9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자, 두 딸에게 돈과 투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출신의 현직 증권사 임원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부모가 딸한테 들려주는 거는 가장 사랑이 담기고 예. 진심이 담기고 그런 책이겠죠. 예, 그리고 또 네. 이런 유형의 책이 역사적으로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에게 뭐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런 식의 책들이 있는데 네. 이 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로 22년간 활동해온 현직 증권사 임원인 박소연 씨가 쓴 책이고요. 네. 저자가 이제 오랫동안 그 투자 분야에서 몸담아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딸들에게 이제 돈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딸들이 알아야 할 돈 공부의 내용을 50가지 주제로 에세이 형태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읽는데 좀 부담이 없고요. 이 책은 뭐 단순하게 투자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 뭐 저축 방법, 종잣돈 모으기, 투자 심리, 또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직장 내에서의 뭐 인간관계, 직장인으로서의 자기 개발 이렇게 좀 돈과 관련된 삶 전반의 내용을 50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제 폭넓게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네. 뭐 이 책의 형식은 딸들에게 전하는 에세이 형태의 글이지만 그냥 재테크 입문서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예. 그래요. 그 사실 자식들한테 돈 얘기한다는 게 좀 꺼려진다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예. 언제부터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예. 용돈 쓰는 법부터 언제부터 가르쳐줘야 되는가 고민되는 분들이 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돈 공부를 절대 미루지 마라 할 정도로 돈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그 이유를 드는 첫 번째 이유는 네. 경제적 자립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네. 경제적 자립은 삶의 자립이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과정이다. 네, 네. 뭐 전 여성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나이 40이 되면 40대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엇보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네.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자산을 축적해 놓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나이 40 정도가 네. 되면 그래서 왜냐하면 그 40 넘어지면 좀 초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40에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돈 공부를 해서 좀 자산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이유로 지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인데 그 예적금만 믿다가는 지금은 가난해지는 시대다. 뭐 왜냐면 통화량이 계속 돈이 풀리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계속 돈의 양이 늘어나는 사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예금이 3%인데 물가가 3% 올라버리면 실제로 돈 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뭐 똑같은 거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네, 사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물가가 올랐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돈의 되는데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양은 많아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보기에는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아유 너무 좋죠 예. 그러면요. 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두 번째는 투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생긴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렵게 번 돈의 가치를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하염없이 지켜봐야 된다. 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삶의 태도로 저자는 그 합리적 낙관주의를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면서요. 예. 합리적 낙관주의가 어떤 건지 저자가 말하는 그리고 그걸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책에서 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자가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베어 마켓. 베어마켓. 이게 제가 이거를 아마 한 20몇 년 전, 10몇 년 전에 이 책이 복권에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네. 그때 저희 같이 방송한 적 있어요. 저하고 방송하실 때 이거 하셨던 기억나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베어가 뭐고 불이 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 책이 뭐냐면 네. 100년간의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가장 혹독했던 네. 최약세장 네. 4번의 시기를 출연해서 그 과정이 분석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추적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베어마켓이라고 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자가 보기에는 자기도 증권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강세장보다 약세장을 배우는 것이 돈을 버는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왜 그러냐면 강세장에서는 누구나 다 돈을 번다. 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심자의 행운이 발동이 되죠. 따라서 들어갔는데 벌었어. 그쵸. 이런 거죠. 그럼 자기 능력을 과대하게 되죠. 고스톱도 처음 치면 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빚을 냈다가 시장이 꺾이면 완전히 뭐. 예,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투자 구른 하워드 막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황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교훈만 준다. 투자는 쉬운 것이고 당신은 투자의 비밀을 알고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가장 값진 교훈은 불황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운이 좋고 시기가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시기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와요.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이때 어떤 성공이나 일의 결과가 시장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과신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합리적 낙관주의는 뭐냐면 어려운 시절을 내가 견뎌내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태도. 예, 이런 사실 이 어려움의 냉정함을 가지면서 어려운 시기에 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네. 이제 저자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합리적 낙관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네.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 조금씩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지만 예, 부자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의 어떤 투자라든가 예. 삶의 습관 이런 거를 좀 바라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의 태도 이런 건 어떻게 요약을 해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시키고 싶어드린 내용은 루틴입니다. 루틴. 우리 루틴. 야구 선수들이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뭐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가 아침에 먹은 밥을 먹고 이기면 매일 그 반찬만 먹는 거죠. 이런 것처럼. 네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약간 이제 미신과 같은 루틴인데 원래의 루틴이란 거는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 특정 행동이나 절차를 반복하는 겁니다. 특정 행동이나 절차.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보기에는 부자들은 좋은 루틴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건강과 관련된 루틴들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인 상태를 30, 40대의 상태라고 보더라고요. 저자는 30, 40대 정도의 나이가 들더라도 30, 40대 가졌던 내가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감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네. 또 매일 신문과 뉴스를 접하면서 시사와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좀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런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스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아마존 창업자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설거지를 좋아하는 거 아세요? 정말요? 저도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자들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설거지 직접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어머나? 이게 쌓이면- 설거지 기계도 있고 심지어 일을 네. 도와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족들 손 못 대게 한답니다. 이렇게. 어머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접시들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또 심리적 안정감도 느끼고 그 속에도 혼자 집중해서 있는 그런 시간. 것도 있어. 힘은 든데 예. 설거지 깨끗하게 해서 딱 쌓아놓고 나면 예. 작지만 성취한 느낌이 그쵸, 있고 그쵸.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예. 깨끗해진 정리된 네, 느낌 맞아요. 이런 걸 받게 돼요. 그렇죠. 네.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 2주간의 이제 생각 주간 이런 것도 같지만 이런 작은 일상에서도 아. 자기가 이제 혼자 이렇게 몰입해서 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사소한 시간이지만 혼자서 명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일상생활 이렇게 하는데도 그쵸. 혼자 사는 시간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저기 명상도 좋고요. 명상도 여성분들 좋고. 집에 가셔가지고 빌 게이츠하고 제프 베이소스도 설거지 한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가서 근데 좀 얘기하면 좋을 것 설거지를 같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막 짜증이 막 짜증까지는 아닌데 그냥 막 저는 밑에서부터 기계적으로 뜨거운 해요. 게 막 올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합니다. 저는. 안 하시면 큰일 나나 예, 보죠. 예. 네. 농담이었고요. 예. 어쨌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루틴을 지키는 예.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예. 네. 또 어떤 얘기를
이 책에서 써놓고 있다. 이게 항상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독서예요. 뭐 저도 이제 그래요? 여기 뭐 네. 위대한 투자가들의 책들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찰리 먼거 책도 파트너였던 버핏의 여러 개 소개시켜드리지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독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인류 기업가들도 독서량이 많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예, 들어보면. 독서량이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저자도 이제 딸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위대한 투자자들은 책을 많이 읽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판단하기 그렇다는 거죠. 결국 창조적 사고의 힘, 네. 창조적 사고의 원천은 다독, 많이 읽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철학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난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찰리 먼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 사망한 이미 자신보다 앞선 세대에 죽어 있는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찰리 먼거 굳이 왜? 책을 보면 되는데. 그들의 책이 다 얘기해서 이미 난 만났는데 네. 난 이미 만났다는 거죠 자기는. 또 뭐 찰리 먼거 같은 경우 특히 전기류 책들을 많이 읽었으니까 네, 네. 다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를 점검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네.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독서의 힘이고 이 독서가 바로 이제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이유고요. 네. 두 번째로 저자가 강조하는 메모의 중요성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되게 강조하고 네. 그 이제 뭐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인 거죠. 그 자신은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성공담보다 실수나 실패담에서 더 많이 배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내가 투영하는 거죠 거기에.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네. 나라면 어떤 의사 결정을 일단 내렸을까? 이게 이제 그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도 그런 얘기하고 하시거든요. 역사 소설을 많이 읽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네. 역사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학문인데 이걸 가르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네. 학교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 소설을 읽으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고뇌에 찬 결단을 어떻게 내렸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그러니까 경영자는 의사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위대한 투자가들의 실수나 실패담을 통해서 거기에 단순하게 이랬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나 자신을 투영하면서 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계속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하는 생각에 힘을 주겠죠.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과 인생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50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예.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라는 책 소개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조언이니까 뭐 직장 생활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져온 내용은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최소한 1년은 버텨라. 요즘 1년도 안 버티고 떠나는 좋은 네. 직장을 떠나는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많다면서요. 저도 봤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회사는 1년 단위로 결산하잖아요. 인사평가도 1년 단위로 하고 사업 목표도 1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1년을 다니면 한 사이클을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진 곳인지 이런 일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는 더 좋은 거는 그것도 내가 돈을 받으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은 이런 배움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최대한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것은 모르는 것은 무조건 물어보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네. 것을 물어보면 자기의 경험상 싫어하는 선배들은 없었다. 하기야. 저도 이제 선배니까 네.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귀찮아 이런 거보다 막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나 인정해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기분 받을 때도 맞아요. 있어요. 예. 사실 전 더 이뻐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냥 모르고 해가지고 일 빵꾸 나는 것보다 빵꾸를 빼서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보다는 물어보고 하는 친구들이 네. 전 훨씬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자의 얘기는 안 좋은 상황을 피하지 말고 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사과를 하든 누구와 수다를 떨든 내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또 시작을 하든 이런 과정 자체만 있더라도 네.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고 그거를 어떤 자괴감이나 수치심 같은 거로
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네. 경험을 봤을 때 올라옵니다. 네, 사실 직장 생활인 게 쉽지 않은데 한 1년 버티면 또 2, 3년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투덜투덜 되시는 분들이 또 오래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함께 읽어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